네,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08,000달러, 미국 CPI 물가지수 발표되고 예상보다 데이터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동결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도 2,890불까지 올랐다가 비트코인 하락에 리플 솔라나와 같이 내려오고 있고요. 리플 솔라나 이하의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이 우선적으로 4,000불 찍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이 3,000불만 돌파해주면 4,100불 전고점까지는 직행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인시장인 ETF 자산 운용사들 주도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서 비트코인 고점 이후에 이더리움만 낙수 효과로 상승을 합니다.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율도 발표되었지만 머스크 트위터 통해서 공식적으로 트럼프에게 사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도 확인했다 했고 서로 관계가 일주일 만에 급격히 안 좋아졌다가 또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참모진 주도로 1차적으로 화해는 시켰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감세안에 전기차 보조금 필수로 포함되어야 되고 나사 우주산업 수장도 아이작먼 머스크 측근으로 임명을 해줘야지 완전히 끝났다 볼 수가 있죠. 이번 트럼프 머스크 싸움은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머스크 요구를 얼마나 들어줄 수 있나 테스트를 해보는 계기였다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야심차게 진행하는 감세안 법안에서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수록 다른 에너지 내연차 주력으로 하는 상원의원 지역구에 더 힘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트럼프의 거래 스킬이 들어간 걸로 전기차 보조금 약간 줄이고 나사 수장만 머스크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머스크가 여기 X에 글을 올리기 전에 전날 밤 트럼프와 짧은 전화 통화를 했었고 벤스 부통령과 백악관 비서실장이 머스크와 반드시 화해해야 된다 강조를 했다 알려져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게시물 중 일부 후회한다는 여기 트윗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그렇게 한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는 완전히 화가 풀린 게 아닌 것이 일론 머스크 이전의 행동에 탓하지는 않겠지만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평가를 유지를 했고요. 머스크와 관계를 전처럼 회복할 수 있냐는 질문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를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 미국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라고 여유는 남겼습니다. 미국의 국익 위해서라면 전기차 보조금 일론 머스크 원하는 대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 머스크 화해 제스처 나왔음에도 테슬라 주가는 326달러로 200일선 못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당장에는 문제는 없지만 결국에 미국 제외한 유럽이나 중국 내 실적은 여전히 테슬라 좋다 볼 수 없고요. 테슬라가 미국 본토에서는 트럼프의 보조금 눈치도 본 상황이라 트럼프한테 중국 유럽 가서 테슬라에 우호적으로 정책 만들어 돌라 요청하기도 당장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 올해 인도량 보면 1월 200만 대부터 해서 4월까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작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판매량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한국 포함해서 글로벌에서도 감소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머스크 우익 발언으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마이너스 50%씩 팍팍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 이익률도 보면 21년 30% 피크 찍었다가 올해 1분기까지 12.5% 내려갔고요. 전기차 크레딧도 줄어들고 있고 테슬라 차량 생산 단가는 물가 상승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롭게 테슬라 이익 만들어줄 수 있는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는 빨리 안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 하락이나 이익률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니까 머스크가 도저히 효율부서 수장으로 있을 수 없는 거고 앞으로 24시간 테슬라에 집중한다 선언을 한 겁니다. 이대로 방치를 했다가는 이익률이 10% 아래로 더 내려가고 테슬라 주가도 완전히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죠. 대신에 이번 트럼프 머스크 다툼 통해서 일론 머스크 내가 하는 사업과 섹터를 건드리며 트윗 통해서 언제든지 트럼프 공격할 수 있다는 제인식을 시켜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앞으로 머스크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본격 집중하기 위해서 정치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였다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집중하는 행보가 기대가 되죠. 글로벌 전체적인 테슬라 차량 판매량은 작년보다 작은 수준이지만 한국에서는 모델 Y 신차나오고 판매량은 역대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나와 자동차 월간 판매량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플랫폼인데 여기 보라색 테슬라 올해 5월 판매량이 작년 최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5월, 6월 본격적으로 나들이 시즌이라 자동차도 많이 팔리지만 깐깐한 3040 아재들 선택은 테슬라이고요. 작년 6월 5,900대 월간 기준 판매량을 더 넘어선 걸로 3040 아재들 신차 살 때 가장 깐깐하게 비교해보고 구매를 합니다.
한 대 5천만원 넘는 상품이고 신차 막 나왔다고 해서 절대 대충 구매를 안 하고요. 자동차 구매할 때 다나 월간 판매량 확인해보고 많이 판매되는 차 구매하면 평타 이상 치고 차 못 샀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깐깐한 3040 아재들이 테슬라 한국에서 많이 사는 이유는 모델 Y 새 모델 출시가 1등 이유이고요. 테슬라는 신차 한 번 만들면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하는 현기차하고는 확실히 다르고 새 차 나온 지금 사야지 주변 시선 하차감을 오랫동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6년 동안 테슬라 신차 몰고 중고로 팔아도 테슬라는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 방어가 잘 되죠. 현기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보다 중고차 가격 방어 잘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신차일수록 업데이트 많이 해주는 것이 아이폰하고 같습니다. 애플 아이폰도 7년 이상 사용 가능하지만 가장 최적화하게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 다 사용하려면 7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스마트한 한국 아재들이 테슬라 이렇게 많이 산다는 것은 유럽, 중국 중산층들도 테슬라를 사고 싶어 합니다. 다만 정치적 보조금 문제만 해결이 되면 테슬라 판매량 상승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모델 Y 신차부터는 6월 내 상용화되는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미국만큼 빠른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로보택시 사업이 시작되면 한국도 FDA 미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입은 순식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 안 이용할 때 로보택시로 사용되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동적으로 돈을 벌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 주식 활성화 배당 확대 위해서 외부 행사로 한국 거래소를 방문을 했고요.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육성할 것이다. 현재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쏠려있고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된 상황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분산을 시키는 거고 결국에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되고 기업들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다른 나라 대비 기업 배당이 평균 26% 수준으로 월등히 낮습니다. 거기에 주가도 좀 오를만하고 호재 있다고 하면 대주주, 재벌들, 농간에 개미들 다 털어져 나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등 이미 신뢰 있는 지 오래된 것이 한국 주식시장입니다. 개선 방향으로 불공정 거래 근절하고 시장 신뢰도 높이겠다. 배당 많이 하면 세제 및 제도 개편도 할 것이다 이야기는 합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포함해서 한국 전체적인 코스피가 오르고는 있고요. 대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1, 2년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외국인 세력들 반등에 다 팔고 또다시 저점 매수하려고 기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이고 임기 중 가장 파워 좋은 1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한국 주식은 분위기 좋을 듯 보입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도 하반기까지 고점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콘시장에서도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임명을 시켰는데 김남국 비서가 많이 들고 있는 코인이 보라코인이라는 것을 시장이 이미 알고 있죠. 가격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100원에서 170원 70%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이렇게 저점시켜주고 빠르게 반등 오는 패턴을 봤을 때 여기 200일선 라인 돌파하는 순간 보라코인도 기회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국내 알트코인 시장 보면 전 정부에서는 코인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였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코인 시장보다 주식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한국 주식 시장의 최대 단점이 대주주 농간이기 때문에 임기 초반 대통령 파워가 강하더라도 재벌들 개미 털기에 실망하고 또다시 코인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최근 작코인이나 알트코인들 거래량 상승은 미미하지만 결국에는 코인으로 자금 들어오면서 알트코인 한 방에 상승 오는 움직임도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알트코인 약간 물린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에서 팔기보다는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다리면서 유동성 하반기로 갈수록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도 꾸준히 연준 의장 100센트로 바꿔야 된다.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압박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